정수 시스템 설치는 9월에서 11월 3개월간의 촘촘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부분은 바로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솥 국경 지역에서 이주민 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워시 섹터 전문기관인 이매진 타일랜드 파운데이션과 협력했습니다. 12월 첫 주 6일에서 8일 3일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BLSO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지나는 곳이라 3시간 만에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라이트스쿨은 조금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라이트스쿨은 상수도관이 지나지 않아 인근 호수의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LSO 학교보다 3가지 단계가 더 필요했고 약 이틀을 소요해 모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수시설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외에도 이매진 타일랜드가 연 1회 정수시설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기 때문에 우리 팀이 태국을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위생교육은 태국 내 비인가 이주민 학교인 라이트스쿨과 BLSO 2개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보건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위생인식과 습관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3팀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이론 수업과 참여형 활동을 적절히 분배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주에 진행한 물과 위생 수업에서는 수의성 질병의 개념과 예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의성 질병 감염 경로를 도식화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론 수업 이후에는 OX 퀴즈와 컵 꾸미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나만의 컵 꾸미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2개의 학교 모두 식수대에 구비된 공용컵으로 물을 마시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인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꾸민 컵에 애착을 갖고 개인컵을 사용함으로써 수의성 질병을 예방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주에 진행한 감염병과 손 씻기 수업은 감염병의 개념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상황극을 통해 감염병 전파 경로에 대해 학습하고 고학년의 경우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여 감염병 3요소와 감염 경로 6단계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손 씻기 수업에서는 손을 물로 씻었을 때와 비누로 씻었을 때의 효과 차이에 대한 과학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손 씻기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에 맞춰 손 씻기 7단계를 암기한 후 직접 손을 씻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활동 이후 반 전체에 퍼지는 비누 향기에 웃음을 보였던 아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교육 기회확대 프로젝트는 태국 국경 지역에 사는 미얀마 강제 이주민 청소년들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3팀은 현지의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킹 그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민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태국 내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의 노력이 국경 지역인 메솥 현지의 난민 커뮤니티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기관과 연락해 4개 기관과 진지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이 중 한 곳은 다음 달 방콕에서 직접 메솥 지역으로 방문해 난민 네트워크와 본격적인 협업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시민사회의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 또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난민 청소년들을 위해 원스톱 장학금 정보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의 정보집에 담아 학생들이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리플렛은 고등학교 수준 교육을 제공하는 총 5개의 이주민 학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학교의 대학 준비반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논술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대학과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모티베이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또 졸업생들을 초대해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경험을 나눔으로써 소외된 난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 합니다.
고등교육은 난민들이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난민 중 오직 7%만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난민 인구 전 세계 평균 고등교육 진학률인 40%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저희 3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메소 난민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회화 교육의 목적은 외국인 선생님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영어회화에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형 수업을 구상하여 적극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봉사단원들의 이름과 나라, 문화를 소개하며 학생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은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는 동요를 배우고 이름표를 만들어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학년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좋아하는 색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자신의 취미를 그림으로 그린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복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옷을 입고 벗는 다양한 영어 동사와 예문을 먼저 학습한 뒤 한국에서 미리 챙겨간 한복을 보여주며 한복을 소개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봉사단원은 영어권에서 온 선생님이 아닌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는 수업도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한복 수업을 준비하였는데요. 궁중 한복인 당이 개량 한복을 모두 챙겨와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입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복 컬러링 학습지를 미리 준비해 색종이와 색연필로 자신만의 한복을 꾸며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취향이 각기 달라 바라보는 저희도 재미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소개하기와 기분 표현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족 소개를 배우는 수업에선 형제가 몇 명인지, 나는 가족 중에 첫째인지 막내인지 등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습한 뒤에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기분을 물어보고 답하는 회화 표현을 먼저 학습하고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고 친구가 어떤 감정 표현인지를 맞추어 보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 OX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